챕터 13장 뇌분비 계통 2번 주요 뇌분비샘과 호르몬 중에서 1번 뇌하수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라는 말 자체가 뇌 아래 하자, 뇌 아래서 늘어질 수자입니다. 늘어질 수, 매달려 있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몸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뇌 아래에 길게 늘어진 몸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뇌하수체이고요. 자, 이 뇌하수체에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뇌분비 샘이 됩니다. 자, 이 뇌하수체는 시상 아래에 시상하부라는 이러한 뇌에서 이 뇌하수체 호르몬을 분비할 것인지 억제할 것인지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도 뇌분비 샘에 포함됩니다. 시상하부에서 촉진을 할 것인지 억제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뇌하수체 앞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고 시상하부에서 억제를 하게 되면 이 뇌하수체 앞옆에 호르몬이 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상이 있고요.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뇌 아래 길게 늘어진 몸체가 이렇게 있죠. 자, 뇌하수체를 보면 크게 이제 앞쪽에 있는 앞옆과 뒤쪽에 있는 뒤옆,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옆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성인이 되면 이 중간엽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엽이 앞쪽 엽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앞엽과 뒤엽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자, 시상하부에서는 이 앞엽 호르몬을 촉진할 것인지 억제할 것인지 자,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촉진하는 호르몬을 우리는 유리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뭔가 유리하다, 흘러보낸다, 촉진한다, 방출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출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억제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의 시상하부에 있는 이러한 유리, 방출 호르몬이 이렇게 말단에서 분비가 되면 이 호르몬이 이제 모세혈관을 타고 이렇게 앞쪽 옆으로 가는데요. 이 앞쪽 옆에도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이렇게 정맥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이쪽에 모세혈관과 자, 이쪽에 모세혈관 사이에 이렇게 정맥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불렀죠. 보통 혈관은 정맥, 모세혈관, 동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맥에서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런데 모세혈관이 두 개 있으면서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위나 작은 창자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모세혈관과 간에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 이렇게 정맥피가 흐르고 있는 이 혈관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니까 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간 문맥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맥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하고요. 이 문맥이 뇌하수체 앞옆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뇌하수체 문맥계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체에서 축상 말단에서 이렇게 시상하부에 있는 핵에서 축상 말단으로 혈관을 통해서 분비하면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 호르몬이 모세혈관을 타고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뇌하수체 앞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뇌하수체 앞옆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각각의 해당하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분비해가지고 각자의 표적 장기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이게 C상이 있고 C상 하부가 있겠죠?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고 이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 혈관이 흐르고 있어서 이걸 문맥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여기에 C상 하부에서 신경세포체들이 이 말단으로 이 촉진할 것인지 억제할 것인지 이 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 혈관을 타고 뇌하수체 압력을 자극하면 뇌하수체 압력에서 이제 이 호르몬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분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C상 하부 이제 아래에 있는 뇌하수체에는 나비뼈의 안장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비뼈의 안장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안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말 안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말 안장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 뇌하수체 이 말 안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비뼈의 안장이라 하는데요. 나비뼈를 한번 그려보면 나비뼈는 작은 날개가 이렇게 있고 큰 날개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날개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시각신경관도 있고 둥근 주머니하고 타원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말 안장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가 이렇게 자, 들어 있는 거죠. 말 안장에. 자, 이렇게 나비처럼 한번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자, 이게 나비뼈고 나비뼈 안장 안에 위치해 있다. 자, 이 안에 뇌하수체가 위치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옆, 중간옆, 뒤옆으로 나누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 중간옆이 퇴화되기 때문에 이 앞옆으로 이렇게 포함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뇌하수체 앞옆에 분비되는 호르몬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뇌하수체 앞옆에서 나오는 첫 번째 호르몬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기에 타겟 올가는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갑상샘으로 가겠죠? 자,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목 쪽에 갑상샘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겠죠? 뇌하수체 앞옆에서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려면 C상 하부에서 갑상샘 자극을 유리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이제 이 뇌하수체 앞옆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타겟 올가는 갑상샘으로 가겠죠. 표적세포는 갑상샘을 자극하면 이 갑상샘에서 T4나 T3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칼시토닌, 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요. T3나 T4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T3, T4가 이게 무엇이다면요. 이 T3라는 것은 트리 이오도 티로닌 NIN입니다. 이 트라이라는 것은 세 개라는 뜻이고요. 요오드라는 뜻입니다. 요오드. 티로닌, 이 티로닌에 요오드 분자가 3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T3라고 부릅니다. 자, 티로닌에 요오드 분자가 3개 결합되어 있는 걸 T3라고 한다면, 자, T4라는 것은 티로닌에 요오드 분자가 4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T4라고 합니다. 자, 근데 T4를 우리는 티록신이라고 부릅니다. 티록신. 자, 예전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구조가 밝혀지기 전부터 이렇게 티로이드, 이 갑상샘이라는 것은 티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 갑상샘에서 옥신이라는 말, 즉 산소가 있는 화합물과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티로이드 옥신에서 티록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정확한 이런 화학적인 구조가 밝혀지기 전부터 티록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 T4가
테트라죠, 테트라. 자, 테트라는 4개죠. 이 요오드가 티로닌에 요오드 분자가 4개 결합되어 있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졌지만 예전에는 티록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T4를 우리는 티록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티록신은 이제 비활성화 호르몬입니다. 자, 비활성화 갑상샘 호르몬인데, 이제 이 티록신이 이제 말초로 가면 T3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호르몬이 이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갑상샘 호르몬의 거의 80에서 90%는 이렇게 T4가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자, T3는 이제 10에서 한 20%는 T3에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T4로 많이 만들어지고, 이 T4가 T3로 전환되면서 갑상샘 호르몬들이 활성화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T3, T4, 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동차로 비유하게 되면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엑셀이 있겠죠. 엑셀이 있고, 자, 자동차 앞에는 또 엔진이 이렇게 있죠. 엔진. 자,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빠르게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RPM이라고 합니다. RPM. 마치 T3는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가속 페달과 같아서 이제 이 T3가 이렇게 분비가 되면, 엑셀을 계속 가속하게 되면 엔진의 RPM이 빠르게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엔진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연료 소모도 증가되고 열이 발생하겠죠. 열 발생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돼서 갑상샘에서 T3, T4, 즉 T3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인체의 이런 세포 대사들이 굉장히 촉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와 열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 기능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무엇인가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면 열 생산이 이게 증가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 호르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압력에서, 자,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방출시키려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하수체 압력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자,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성장을 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성장을 시켜주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뼈나 근육, 피부 이런 데에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에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근육에는 또 뼈가 있겠죠. 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근육 위에는 이렇게 피부가 있겠죠. 피부. 자,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이 표적 세포가 이렇게 뼈라든지, 그리고 피부, 근육으로 가서 근육의 성장과 뼈의 성장을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한다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백질을 이렇게 촉진을 해야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근육, 자, 이 부분들은 단백질이 신체 성장할 때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하는 데 작용을 하고요. 지방을 분해시킵니다. 지방을 분해해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요. 탄수화물은 이렇게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은 이렇게 촉진을 하지만 탄수화물은 억제해서 에너지를 비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신체 성장의 발육을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젖분비 호르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압력에서 젖을 분비하는 호르몬, 이거를 이제 프로락틴이라고 하는데요.
젖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타겟 올간이 젖샘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상하부에서 이 젖을 분비하는 호르몬을 이렇게 유리하는, 방출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하수체 압력에서 젖을 분비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타겟 올간은 젖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젖샘이 이 안에가 있겠죠. 젖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젖 분비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젖샘을 자극해서 젖이 이렇게 돌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깥으로 이제 또 젖을 배출해주는 호르몬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젖을 생성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프롤락틴 또는 젖 분비 호르몬이고, 젖을 이렇게 배출해주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D엽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옥시토신입니다. 젖을 배출해주는 호르몬과 젖을 이렇게 돌게 해주는, 생성해주는 호르몬은 이렇게 젖 분비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만 후에 젖샘의 발육과 젖을 생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상하부에서 이 부신 겉질을 방출해주는, 유리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렇게 뇌하수체 압력으로 가가지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제 표적 세포가 부신 겉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신은 이렇게 콩팥 위에 이렇게 있죠. 콩팥을 예전에는 신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장에 붙어 있다 해서 부신, 신장 위에 꼭지에 있다 해서 부신인데, 부신은 이렇게 겉질과 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 겉질로 갑니다. 표적 장기가 혈액을 타고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되면 이 부신 겉질에서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가 되는데요. 이 호르몬 중에 이제 염류, 나트륨과 관련되어 있는 염류 겉질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제 당하고 관련되어 있는 당류 겉질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분비가 되고, 이 자세한 부분은 부신, 겉질, 속질, 부신 파트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포 자극 호르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압력에는 이렇게 난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을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난포든 황체든 생식기관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해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인데,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즉 방출 호르몬, 즉 유리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액을 타고 뇌하수체 압력을 자극하면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난포이기 때문에 이 난포는 여성의 이제 난포라는 곳을 가는데요. 여성의 자궁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궁벽이 이렇게 있겠죠? 자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난소 안에는 이렇게 난자를 싸고 있는 포자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난포라고 하고요. 여기를 난자라고 합니다. 뇌하수체 압력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액을 타고 타겟 올간이 난포가 됩니다. 난포를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난포 안에 난자가 성장하겠죠. 자, 그래서 난포 자극 호르몬은 이렇게 난포를 자극을 해서 이 난포 안에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난자가 이렇게 성장하는데요. 자, 그래서 난포 안에 있는 난자를 이게 성장하고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난소는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포와 또 난자라고 해야 되겠죠. 난자.
난자의 성장을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여성에게는 남포가 표적세포이지만 또 남성에게는 이렇게 고환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고환 안에 정자가 만들어진 가느다란 세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세관이고요. 이 정세관 안에 정자의 발생과 성숙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남포 자극 호르몬은 남포를 자극해서 난자를 성장시키게 한다면 남성에게는 정세관의 안에 있는 정자를 발생하고 성숙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해주는 이런 유리 호르몬이 분비되면 여기에 또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황체라는 것은 이렇게 남포가 점점 성숙하면 이 남포 안에 있는 난자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는 것을 우리는 배란이라고 합니다. 배란. 난자를 배출한다라는 거죠. 난자를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이 난자가 없는 이 포를 우리는 황체라고 합니다. 황체. 이렇게 생긴 거를 황체라고 하는데요. 남포에서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란 황체가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황색으로 그린 게 좀 더 좋겠네요. 자, 황체 형성 호르몬은 여성의 표적세포가 황체로 갑니다.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여기에 이렇게 자극을 하면 그래서 난자가 바깥으로 배출하도록 배란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포 자극 호르몬은 남포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남포 안에 있는 난자를 성장시킨 다음에 배란 시기가 되면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배란을 촉진하면 황체가 되겠죠. 그래서 황체를 형성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남자로 가면 사이질 세포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사이질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이렇게 촉진한다. 그리고 고환이나 이러한 전립샘 발육도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엽이 있는데요. 이쪽에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 성인이 되면 거의 퇴화돼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암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간엽에서 분비되는 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성인이 되면 퇴화돼서 암엽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멜라닌 세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를 공부했었죠. 피부에는 표피가 있고 이렇게 진피가 있었죠. 표피 제일 아래쪽에 배아층, 즉 종자층이 있었죠. 이렇게 가시층이 있고 바닥층이 있는데요. 이 바닥층에 멜라닌 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들이 있어서 멜라닌 색소를 분비하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이렇게 분비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죠. 자,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되어야만이 멜라닌 색소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은 피부에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켜준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표피라든지 모발, 멜라닌 색소 형성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성인이 되면 이 중간엽이 퇴화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이 앞쪽에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POMC라는 정구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정구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직 미완성된 단백질인데 이제 이 POMC의 정구 단백질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들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엽에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이제 여기에 태화돼 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 앞쪽에 이 POMC라는 정구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되거나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뒤엽에서 분비된 호르몬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뒤엽에서 분비된 호르몬 중에 첫 번째 항이뇨 호르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뒤엽에 있는 호르몬들은 다이렉트로 신경세포가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항이뇨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상하부에 보면 자, 이렇게 시각로가 있습니다. 시각로 위쪽에 이렇게 핵이 있는데요. 시각로 위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어서 뇌하수체 뒤엽을 다이렉트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각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핵 이름을 시각로 위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말단에 여기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말단에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 이름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말 그대로 이뇨, 소변을 배출해 주지 못하도록 해준다 해서 항이뇨 호르몬인데요. 타겟 올간이 콩팥이죠. 콩팥으로 가면 콩팥에서 이렇게 이제 요관이 있겠고요. 방광으로 모아지죠. 방광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요도라고 하죠. 자, 타겟 올간이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으로 갑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이 콩팥에서 이뇨를 못하게 하려면은 이 수분을 재흡수시켜야 되겠죠. 콩팥에서 이 모세혈관으로 수분을 재흡수시킵니다. 수분을 재흡수시키면 자, 여기에 혈관 안에 수분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겠죠. 재흡수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안에 이 수분이 재흡수되면서 혈관벽을 이렇게 압박을 하겠죠. 혈액량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혈관벽을 압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을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소라는 말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소가 혈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혈관. 프레신이라는 것은 압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분이 재흡수되면 이 혈관벽을 압박하겠죠. 혈관벽을 압박하면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항이뇨 호르몬을 우리는 ADH라고도 부르는데요. 소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분을 재흡수시키면 당연히 요관을 통해서 소변의 양이 줄어들겠죠. 소변의 양이 감소되겠죠. 수분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으로 이렇게 수분이 재흡수되면 혈액량이 많아져서 혈압을 올려주는 이런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이런 곱슬세관이나 집합세관 이런 부분들은 콩팥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을 바소프레신이라 하는데요. 이 바소가 혈관이고 프레신이 이제 압박, 수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이 재흡수되면 혈관의 혈액량이 증가돼서 혈압을 상승시킨다 해서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을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옥시토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뒤엽에서 이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요. 이 옥시라는 말은 빠른 의미가 있습니다. 빠른. 그리고 토신이라는 것은 출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빠른 출산이 되도록 빠른 분만을 유도하는 물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분만이 이제 유도되는데요. 이제 시상 옆에 뇌실이 있는데 이 뇌실을 우리는 삼뇌실이 있었죠. 삼뇌실. 자, 시삼소사라겠죠. 시상 옆에는 삼뇌실이 있고 소뇌 옆에는 사뇌실이 있죠. 그래서 시삼소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소뇌나 다리뇌 옆에 사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뇌실이 있는데 이 삼뇌실 곁에 있는 핵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 있는 핵이 뇌하수체 D엽으로 다이렉트로 오면 자, 여기에 있는 핵 이름이 삼뇌실 곁에 있는 핵이라고 해서 뇌실 곁핵. 이 뇌실 곁핵에서 옥시토신이 만들어지면서 축삭을 통해서 자, 여기 뇌하수체 D엽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표적 장기가 자궁, 젖샘이 되는데요. 자, 먼저 자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자식이 사는 궁전에서 자궁이고요. 이게 자궁벽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기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자궁벽을 수축시킵니다. 자궁벽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면 자, 여기가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 수축이 되면 여기에 있는 자궁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분만이 유도되겠죠. 분만. 그래서 빠른 분만을 유도한다 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빠른 분만을 유도하는 물질이라 해서 이렇게 분만을 유도합니다. 자, 분만이 유도되면 프롤락틴의 호르몬에 의해서 젖샘에서 이렇게 젖이 많이 생성됐겠죠. 자, 여기는 뇌하수체 앞옆에서 분비되는 젖 분비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젖샘에서 젖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옥시토신은 이제 젖샘을 자극을 해가지고요. 자극을 해서 젖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 되는데요. 자, 아이가 분만이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아이에게 젖을 먹여줘야 되겠죠. 젖을 먹여주려면 이 옥시토신이 젖을 배출해줘 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젖을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옥시토신은 자궁벽을 수축해서 분만을 유도하고 바로 젖을 배출해서 아이가 젖을 빨면 이렇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이렇게 젖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젖을 분비가 아니라 젖 배출로 수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젖 배출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이제 앞옆과 뒤옆이 이렇게 있고 자, 이 부분이 시상하부입니다. 자, 이쪽이 시상이 있겠죠. 자, 시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상하부인데 시상하부에는 많은 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핵들이 있어서 자, 핵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체들이 이제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겠죠.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서 분비되면 호르몬이라 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 말단에 분비되는 것을 우리는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데 신경전달물질은 이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분비되는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이라면 신경전달물질이지만 자,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분비되면 신경전달물질이 하지 않고 이거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맥, 이 정맥피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한다겠죠. 이제 이게 뇌하수체로 가기 때문에 뇌하수체 문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피가 이렇게 흐르다가 뇌하수체 앞옆에 또 모세혈관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이렇게 정맥피가 흐르고 있는 곳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뇌하수체 앞옆에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하수체 앞옆에서
또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샘뇌하수체라고 합니다.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샘뇌하수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엽은 바로 이렇게 호르몬을 통해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경세포체에 있는 핵들이 여기에서 뭐 항이뇨 호르몬이나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각로, 시각교차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시각교차 위에 있는 핵이라고 해서 시각로 위핵인데요. 이 위핵에서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축삭을 하고 다이렉트로 뇌하수체 뒤엽에서 이렇게 항이뇨 호르몬을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분비하면 바로 타겟 organ인 콩팥으로 가가지고 수분을 재흡수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뇌실 곁핵은 이제 시상 옆에 삼뇌실이 있기 때문에 삼뇌실 곁에 있는 핵이라고 해서 뇌실 곁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축삭을 타고 이동해가지고 뇌하수체 뒤엽에서 말단에 바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모세혈관을 타고 이제 젖샘이나 자궁으로 가서 자궁벽을 수축하고 분만을 유도하고 그리고 젖을 배출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옥시토신은 이제 분만 상황이 아니면 사랑의 호르몬, 모성애를 이런 자극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뒤엽은 신경세포체가 다이렉트로 바로 신경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신경뇌하수체라고 하고, 앞쪽은 뇌분비 세포에서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샘뇌하수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것은,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상이 있고 시상 아래에 하부가 있었죠? 일단 뇌하수체가 이렇게 뇌 아래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몸체가 있었죠? 자, 이 뇌하수체에 이 호르몬들이 압력과 뒤엽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시상하부죠. 이 호르몬을 촉진할 것인지 억제할 것인지, 이러한 호르몬들이 나와서 혈액을 타고 뇌하수체 압력으로 가면 촉진 호르몬이 나오고, 억제가 되면 분비가 안 되겠죠. 자, 이걸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자, 그리고 뇌하수체 뒤엽은 시상하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이렇게 뇌하수체 뒤엽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시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부는 이렇게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뇌는 이제 의식하는 이런 기관이고, 생각하고 감각을 느끼고 사고하는 고도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요. 이제 소뇌는 이제 운동, 기술, 움직임의 오차를 감지해서 오차를 수정하는 기관이고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또 기관이죠. 그 숨뇌는 생명 조절 중추인 호흡 중추, 심장 혈관 중추, 구토 중추, 삼킴 중추 등 생명과 관련된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간뇌는 이제 시각 반사나 청각 반사, 또 흑색질, 적색 핵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운동을 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시상하부 아래에 위치하고 나비뼈의 안장에 있는 것은, 시상이 이렇게 있고요. 시상하부 아래에 위치한 것은 뇌 아래 길게 늘어진 몸체죠. 뇌하수체죠. 뇌하수체가 나비뼈에 이렇게 안장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뼈 안장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뇌하수체가 되겠죠. 자, 3번, 시상하부에서 생성하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신경로를 형성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생성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을 만들어 가지고 자, 뇌하수체 신경로, 바로 신경로를 통해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 이 부분은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이렇게 있고요.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으면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신경로라고 했으니까 이 신경로라는 것은 축삭을 의미하죠. 중추신경계의 축삭. 자, 여기에 시상하부에 있는 핵들이 있죠. 여기 시각로 위에 있는 핵들이 이렇게 갔고 시상 바로 옆에 있는 삼내실 곁에 있는 핵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죠. 그래서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신경로, 자, 이게 신경로죠. 신경로를 형성해서 여기에서 분비되는 물질, 자, 여기서 분비되는 것은 시각로 위 핵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자, 삼내실 옆에 있는 뇌실 곁핵은 옥시토신이 분비가 됐죠. 자, 이걸 외울 때는 이제 뇌실 곁에는 뇌척수액이 있으니까 액체와 관련돼 있다. 액체. 젖을 배출하는 것도 액체죠. 액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옥시토신 호르몬은 젖을 배출해서 신생아에게 이게 젖을 먹이면 토실토실하게 된다. 옥시, 산소가 많아서 토실토실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시각로 위 핵은 뭔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오줌을 못 산다.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렇게 오줌을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고요. 자, 앞에 있는 난포 자극이나 황체 형성, 갑상샘 자극,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은 이 앞옆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이 앞옆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신경로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이 이동해가지고 앞옆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샘 뇌하수체라고 하고, 이렇게 시상하부하고 신경로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신경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뒤옆은 신경 뇌하수체로 되어 있고 앞옆은 샘 뇌하수체로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뇌하수체 앞옆에서 분비된다. 자, 앞옆에서 분비되는 게 있었죠. 자, 앞옆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뼈 끝판에 작용한다. 뼈 끝판에 작용해서 뼈의 길이 성장을 담당한다. 이미 힌트가 주어졌죠.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뼈 끝판, 자, 이거를 성장판이라고 하죠. 성장판. 자, 길이 성장을 담당하죠. 길이 성장. 자, 뇌하수체 앞옆에서 분비돼 가지고 뼈 끝판을 자극하게 돼서 길이 성장을 한다. 자, 성장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성장 호르몬이다라는 힌트를 주었죠. 자, 그리고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뒤옆에서 분비된 호르몬이고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도 앞에서 분비되지만 이제 뼈의 길이 성장과 관련이 없고, 젖분비 호르몬은 젖을 분비해주는 호르몬이고요. 자, 에스트로겐은 난포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앞옆에서 분비되는 거하고 관련이 없죠. 자, 5번 젖샘의 발육, 유즙의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자, 이렇게 보면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 앞옆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자, 타겟 올간이 젖샘으로 간다겠죠. 젖샘.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젖샘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젖샘으로 가서 이 유즙이라는 것은 젖이죠. 유즙을 생산한다라는, 젖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젖을 만들어주는 호르몬, 유즙을 분비하는 호르몬 해서 젖 분비 호르몬이고요. 이 분비가 된다 해서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젖샘에서 젖을 계속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옥시토신은 이제 이렇게 젖이 바깥으로 젖을 배출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이나 뼈, 피부를 성장시켜주는 호르몬이고요. 갑상샘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이죠. 뇌하수체 앞옆에서 분비된 호르몬 아니고요. 황체 형성 호르몬, 황체를 형성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앞옆에서 분비된 호르몬인데 이제 젖샘이나 유즙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시상하부의 뇌실 곁핵에서 생성되어
자궁을 수축하거나 분만을 촉진하거나 젖을 분비, 정확하게 표현하면 젖을 배출해주는 호르몬이죠. 자, 이렇게 시상이 이렇게 있고 시상 하부가 이렇게 있고요. 뇌하수체 이렇게 뒤엽이 있습니다. 자, 시상 하부에는 이렇게 시상 옆에 이제 3뇌실이 있는데 뇌실 이렇게 곁에 있는 핵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분비가 된다겠죠.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는 게 옥시토신이었죠. 자, 옥시라는 말이 빠르게 분만을 촉진해주는 이러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자궁벽으로 갑니다. 아이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옥시토신은 이렇게 자궁벽을 수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겠죠. 분만을 유도합니다. 분만을 이렇게 촉진하고요. 이제 이 아이가 나오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는 이렇게 젖을 바깥으로 배출을 해서 아이에게 먹여줘야겠죠. 젖을 이렇게 배출해 줍니다. 젖이 배출되려면 당연히 뇌하수체 앞옆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될까요? 젖을 분비해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겠죠. 젖을 분비해주는 호르몬을 통해서 젖이 이렇게 잘 돌게 만들어주고 분비를 해줘야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서 젖샘을 자극해서 젖을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프롤락틴 호르몬은 이렇게 젖을 이렇게 생성해주고 젖을 돌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은 근육이나 뼈, 피부로 가는 이런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 뒤엽에서 분비되는 콩팥으로 가서 수분을 재흡수해가지고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려주는 바소프레신 호르몬이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뇌하수체 앞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뒤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이렇게 다음처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타겟 올간을 이렇게 보고 뇌하수체 앞엽에서 이렇게 젖 생산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젖 분비 호르몬이고, 또 뼈나 근육으로 피부로 가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 되겠죠. 그리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갑상샘으로 타겟 올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부신 겉질로 가면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되겠고, 자, 이 난포를 자극하는 호르몬도 난포 자극 호르몬이 되고, 난포에서 난자가 배출되면 황체가 형성돼서 황체 형성 호르몬은 이렇게 배란을 촉진해서 황체를 형성해 준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서 소화의 중간에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나오지만 이제 이 피부로 가서 즉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를 분비해주는 이러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준 호르몬이 되겠고요. 이제 성인이 되면 앞엽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뒤쪽 옆은 바로 신경세포가 다이렉트로 시상하부에 있는 신경세포가 다이렉트로 자극을 해서 옥시토신, 자, 옥시토신은 이렇게 자궁벽을 수축해서 젖을 이렇게 배출해주는 호르몬이고, 항이뇨 호르몬은 이 콩팥으로 가서 수분을 재흡수해서 소변 생성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